오늘도 흔치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야시시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혼자만 알고 있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연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자리 알아보고 다니는 게 일이었던 그러니까 취업준비생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취직이 힘들다지만 그때는 체감상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 면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매일매일 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일 면접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올 거라고 믿고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지요. 미용실 값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첫 인상이 깔끔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눈썹을 다듬는 거예요. 의외로 여자들이 잘 안 볼 것 같지만 다듬는 사람과 다듬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눈썹 다듬는 게 의외로 효과적인 것이 정말 사소하지만 눈썹이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사람이 자기 관리도 철저해 보이고 더 부지런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도 같이 다듬어 달라고 해요. 보통 눈썹 다듬는 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제 상태를 유지하고 다니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나 다름없었고 덕분에 그래서 그런가 제가 특출나게 뛰어나 외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괜히 주변에 많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정하는데 별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보면 미용실이 못해도 2개에서 3개씩은 있잖아요. 어디 하나 콕 집어서 다닌 건 아니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녔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 집 근처에 있다는 건 걸어서 2분 3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정녕 손님이 많아서 당장 머리를 못 자르라고 해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다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넓던 미용실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예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음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따라 이왕 밖에 나왔는데 볼일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5분 거리 안쪽으로 더 걸어가면 미용실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어렵나 싶었지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딱 봐도 당시 취직 준비하는 저보다는 훨씬 연상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마른 편도 아닌 살집도 조금 있었지만 통통하거나 뚱뚱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건강미가 느껴졌으며 허벅지와 가슴 그리고 엉덩이의 굴곡을 보면 상당한 탄력과 볼륨감과 함께 새끼 또한 느껴졌었죠. 하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성격은 참해 보였습니다.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검은 긴 생머리가 섹시하기도 하면서 청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욱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조금 있는 살집과 함께 한눈에 봐도 봉긋 솟아오른 그녀의 몸의 굴곡이 오히려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넓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그녀도 처음에는 제가 문 열고 들어온지 만지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안 바쁜 미용실에 손님 응대도 안 하는 미용실이라니 솔직히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들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다니던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던 보조가 제 스타일이어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아다리가 안 맞는 건지 그만둔 건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처음 가본 미용실에 적당히 내 스타일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심심한 미용실이면 오히려 나에게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 하길래 헛기침을 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개만 삐쭉 들고는 새침하게 머리 자르러 온 거냐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로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저의 도전의식을 자극시켰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미용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리야 어차피 다듬기만 하는 건데 동네 미용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녀가 눈썹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다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고 그녀 또한 제가 거의 2주, 3주 간격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는 데다가 올 때마다 매번 남들이 잘 안 하는 부탁인 눈썹을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4번째부터 왔을 때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를 아는 척 해주고 반겨주고 머리 자르면서 같이 사담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입대할 때부터 제 머리를 다듬어주던 미용실과는 결별을 하고 제 이상형인 그녀가 있는 이 미용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냥 저한테 친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제가 옮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왼손에 끼워져 있는 약지만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조금씩 저에게 끼를 부린다고 해야 하나 자꾸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렛나룻을 다듬어 줄 때 은근슬쩍 자꾸 제 귓볼에 손길이 간다든지 머리를 감겨줄 때 자꾸만 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하며 은근슬쩍 짓는 묘한 미소와 마무리 정돈을 할 때 제 목덜미 부근과 가슴 쪽을 묘하게 터치하며 쓸어내릴 때 눈웃음만 봐도 그녀 또한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은근슬쩍 그렇게 신은한 줄 뿐 저한테 기회를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보통 머리 자르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저도 은근슬쩍 오늘은 술이 고픈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야 정상일 텐데 자기도 술이 땡긴다고만 은근슬쩍 여지만 주고 자꾸 제 애간장만 녹이고 언제 같이 보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가 신경이 쓰이는 게 그녀도 안달이 나 있지만 억지로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밤이고 낮이고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나 마찬가지였으니 원래는 매번 오후 적당한 시간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날은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손님은 여전히 없는데 누님이 저녁을 편하게 때우겠다고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단무지까지 딱 깔아놓고 먹을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적잖이 당황한 듯 싶더라고요. 면이 불면 맛이 없으니까 금방 먹고 가겠다고 저보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 묻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주보고 있던 커다란 전신, 거울 뒤로 그녀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큰 키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 원래는 그 다리 길이를 자랑할 수 있게 반바지를 자주 입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갈가락도 아주 가지런하고 가만 보니 군데군데 빨갛게 칠해놓은 발톱색이 지워져 있는 게 오히려 묘하게 계속 시선을 빼앗아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누님은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니 뜨거운 면을 훅 굴면서 먹고 있느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좀 쳐다보라고 자꾸 쳐다보면 닳겠다고 하면서 쿡쿡 웃으며 또 콧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진작에 저의 시선을 눈치채고 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녀한테 저도 작업을 걸어오긴 했지만 무관심한 척하면서 그녀가 먼저 행동에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들켜버렸으니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그렇게 후루룩 소리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헐떡거리며 먹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안 팔릴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한마디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신경이 쓰인 건지 누님이 콜록콜록 대더라고요. 거울로 그녀를 살펴보니 제 농담에 당황을 해서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짬뽕, 국물을 옷에다가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가 싶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단지 가게 문 닫을 때쯤에 가서 그녀와 같이 밖에서 보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려 간 거였는데 옷에 짬뽕, 국물을 잔뜩 흘려버렸으니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기는 글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머리부터 잘라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오늘은 때가 아니다 싶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녀가 살짝 화가 난 표정으로 말없이 샴푸실로 가더라고요. 벽을 하나를 두고 샴푸실이 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샴푸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내심 오늘을 그렇구나 자책하며 그녀가 있던 자리를 달쫓던 개마냥 허무하게 쳐다보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처음 가게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그날도 그렇고 그녀는 종종 핸드폰을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가끔씩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가게 일에 그다지 열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취미로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곤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가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생활비 같은 건 어디서 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을 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업비트가 켜져 있었는데 코인으로 10억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녀와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다가 코인 투자로 평생 놀고 살 만큼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사는 심심거리 취미에 불과하다고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을 물어봤더니 정 알고 싶다면 비결을 알려준다며 010-8265-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녀처럼 평생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녀의 계좌를 직접 보고 나니 농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번호는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샴푸실에서 나오지 않기에 뭐하고 있나 싶어서 샴푸실로 갔더니 글쎄 그녀가 옷에 묻은 짬뽕 국물 좀 지워보겠다고 거기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보고 샴푸실로 오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가 불쑥 들어가니 그녀가 놀라 자빠지더군요. 맨날 줄듯 말듯 여지만 남겼었던 그녀의 봉긋솥은 상반신을 상상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브라만 입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군요. 역시나 예상대로 탄력 있고 뽀얀 피부결의 크기는 브라에 다 담지 못하고 그 위로 살짝 흘러넘치는 걸 보아하니 크기가 상당해 보이더군요. 오늘따라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더니 제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그녀한테 내 마음을 숨겨서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히 넘어갈 만한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싶었습니다. 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누님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눈을 살포시 감고 입이 벌어지며 그녀의 혀가 급하다는 마중 나오더군요. 그대로 저와 누님은 마치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부둥켜 안고 거칠게 서로의 입김을 교환하며 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서로의 혀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는 듯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바삐 움직이고 저의 한쪽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봉긋솥은 상반신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떨어진 다음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님이 가게 문을 안 잠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라 말하고 가게의 문을 잠가놓고 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저에게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을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전부터 빨아놓은 옷을 짜지를 않아서 샴푸 의자에 대충 걸어놓은 옷에서 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흥분할 대로 잔뜩 흥분한 그녀의 그곳에서 물이 홍수처럼 터져나와 일부는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고 일부분은 젖은 옷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있더군요. 살면서 아직까지도 그녀처럼 물이 많았던 여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바닥에 물이 흘러말던 그 어떤 것도 그녀와 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문도 잠갔겠다. 이제는 지체 없이 서로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게 서로의 입과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기고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에 걸어놓은 종이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마치 신호인 것처럼 그녀와 저는 서로 엉겨붙어 있던 걸 떼어내고 거친 숨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기를 다 짜지도 않은 옷을 입고는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앞불사 밖에 있던 건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서 샴푸실 구석에 숨어 있었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직전에 저의 그곳을
움켜잡고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녀는 대충 그 상황을 얼버무리고는 가게 문을 밖에서 잠가버리고 퇴근을 했어요. 저는 혼자 미용실에 갇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녀가 늘 혼자 있던 그녀만의 공간 그곳에서 그녀의 흔적과 채취를 즐기고 상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가 가게 문을 열어주러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저도 그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미용실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으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가긴 어딜 가냐며 어제 하던 거 마저 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녀는 그날 밤 흥분한 몸과 마음을 집에 가서 남편과 풀지 않고 저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가게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서 짓부둥하고 피로가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피로가 싹 가시며 저의 그곳이 부풀어 오르며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녀는 제 바지춤이 살짝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더니 어젯밤 내내 애간장이 탔었던 것을 달래기라도 하려는 듯 허겁지겁 입에 집어넣으며 서두르더군요. 이른 아침이라 올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스릴을 즐기며 저희는 정신없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의 머리를 감겨주며 아이 컨택을 하고 미소를 나누던 샴푸 의자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다양한 자세를 서로의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녀를 볼 일이 있으면 그녀의 남편이 데리러 올 수도 있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게를 1시간 일찍 열어서 오픈하기 1시간 전에 가게 안에서 그녀와 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머리도 공짜로 자르고 서로의 즐거움과 외로움도 달래는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코인으로 큰돈을 벌다 보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결국 그녀가 가게를 빼게 되었거든요. 저 또한 그녀가 알려줬었던 핸드폰 번호 010-8265-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를 보낸 이후 인생이 달라졌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저는 매일매일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지금까지 매일 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속는 셈 치고 시도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정말 그녀의 남편에게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무덤덤하게 남의 가게에서 하루 동안 밖에서 문이 잠긴 채로 지냈던 추억을 생각하면 저 혼자서 괜히 웃겨서 소리내서 웃고는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반응이 좋으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